지금부터는 일본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지난 8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반토막이 났다. 이런 뉴스를 일면 톱으로 장식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주요 일간지 한 6개 가운데 4개가 이 해당 내용을 일면으로 대서특필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일본 언론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이죠, 지금쯤은. 네, 그렇죠. 어제 아사히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거의 주요 신문이 거의 일제 일면에 실었는데요. 아마 이것은 현재 8월 들어서 이 관광객이 작년 대비해 한 70% 정도가 아주 감소를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각 지방과 업계 분야에서 네. 피해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는 뭔가 개선의 여지가 지금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일면으로까지 이렇게 장치를 했겠죠, 아마.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8월이 한국에는 이제 추석 연휴이지만 네. 일본에는 이 기간이 일령 관광의 피크인데 아,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방 경계는 큰 적자로 오기 때문에 네네. 각 지방의 여러 의견들을 네. 이 일간지들이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중앙 정부도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일부러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언론에서도 이 정도 지적할 정도면 실제 밑바닥 민심, 여론은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도쿄는 뭐 일반 외부적인 또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는 않지만 네. 큐슈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백부 이런 데서는 온천 지역인데 아, 거의 90% 이상이 한국 손님이었고, 네. 그리고 골프장 같은 데는 거의 한국인 손님이 1,500명 정도가 취소를 하면서 음, 이 제로가 됐는데, 네. 아마도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이런 음, 반응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홋카이도에서는 일본 보도에 의하면 지방 여행 업체들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네. 지역 신용은행에게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네. 보도되고 있고요. 어, 일본 정부가 여기에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어떤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다양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립 서비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 정부들의 여론들은 생각보다는 아주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감방 장관은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니까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사람들 더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던데. 사실 이 양국 간의 이 어떤 갈등 상태가 지속되면서 양측 언론 일각에서는 이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을 만나길 좀 꺼려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본 이번에 개각을 했지만 이 개각은 대한국 강경책 내각이다, 즉 네. 혐한 내각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음, 하나의 주제는 한국에 대한 강공책은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특별하게 징용공 재판 문제라든지 음, 또는 한국과의 이 불매 운동과 관련돼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네. 아베 수상은 특별히 만나서 성과가 없을 때 네. 오히려 더 여론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만나지 음.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네. 벌써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만날 예정이 없다라고 이 관저에서는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서부터 이 문제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일본 내에서도 이것은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이런 압력들은 있습니다. 네. 지금 개각을 말씀하셔서 아까 참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혐한 내각, 개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우편향 개각이다. 그리고 신진 우익 세력들을 재배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일본 내에서는 그런데 여론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내에서 이번 내각은 뭐랄까요, 뭐 유명 인사들을 전면에 기용을 한 거고, 네. 또 새로운 예를 들면 고이즈미 신조라고 하는 새로운 인기 있는 정치가들을 등용을 시킨 건 사실이지만 네. 대부분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써왔던 사람들, 즉 아베 수상의 충성파들이 전면 승진을 했고, 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예를 들면 하기우다 현재
이 사람 같은 경우 문부 장관이 됐는데 네네. 이러면 원래 교육 문제에서 몰이 갔게 각계 학원에 아베 측근으로서 문제를 일으켰던 교육의 장본인이 아. 문부 장관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것은 일본 내에서는 회전문 인사의 우익 전문 배치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지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 내각은 일본 미디어 자체도 이것은 한국에 대한 강공체계 내각이란과 동시에 네네. 헌법 개정을 위한 내각이다라고 일본 음. 미디어가 스스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아마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이번 내각으로 지금까지 염원이었던 음. 헌법 개정을 위한 첫 스타트를 끊겠다. 그리고 내각 첫 회의에서도 네. 헌법 개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한 내각인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아베 총리의 수건은 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국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반 일본인들은 이 헌법 개정 한마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것으로 전해졌었거든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일본 지난번 참여 선거 직후에 네. 일본 국민의 여러 여론 조사를 했을 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연금 복지 문제가 제1의 관심이었고 네. 두 번째가 경제 문제였고 실제 헌법 문제는 지지율이 7% 정도도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의 지금 현재 50% 이상은 현재 헌법 개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 네네. 그렇지만 이 아베 내각도 헌법 개정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네. 국회 내에 헌법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소위원회까지도 개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네. 정권으로서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야당 일부 보수 야당들을 포섭해서라도 네네. 헌법심사소위원회까지는 개최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오픈해 놓으면 네.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음.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아마 시나리오는 작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제1야당은 입헌 민주당 그리고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 그러니까 일부 야당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교섭단체죠. 이 회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일본은 야당이 지리멸멸하고 네. 분열돼 있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아베 일강 자민당이 끌려가고 있는 형국인데 네네. 오늘 이 합의를 했던 곳들은 예전에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이 이후에 정권을 뺏기고 나서 여기저기 분열을 했는데 네네. 오늘 통합했던 것은 입헌민주당 그리고 국민민주당 무소속은 이전의 민주당 파티 다시 합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들이 3분의 1 이상의 헌법 저지선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이번도 통합한 목적은 복지 문제에 대한 연금 문제에 대해서 공동 전선을 한다, 교섭단체를 한다고 하지만 네. 헌법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국민민주당의 약 20석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심사위원회 오픈에 찬성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꼭 아베 일강 구조를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지만 네네. 정기국회가 열리는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야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것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총선거가 실시된다면 3인당이라든지 공산당까지 만약에 가세를 한다면 조금 아베 지금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방송 전에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일본이 WTO 제소와 관련해서 이 양자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건 어떤 맥락으로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 한국이 WTO에 제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이게 지금 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국의 나라는 6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응해야 되는 것을 네. 일본 정부는 이 WTO 국제회의에 유리한 나름대로의 이 교섭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네. 응한 것이고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한국에 일체 타협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게 WTO 본회의에 갔을 때도 네. 일본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무역 관리 조치를 하고 있다는 논리를 강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한국이 어떤 논리로 WTO 본회의에서 제소를 하고 있는지 네. 이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도 명백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개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개각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고이즈미 신지로였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죠. 이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환경상으로 앉혔어요. 그런데 이 아베가 가장 민감하게 얘기하는 이 원전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아베와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왜 환경상에 앉혔을까요? 이 고이즈미 신지로 씨는 전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이고 네네. 아버님의 기질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네. 연설을 아주 잘하고 또 나름대로 좀 핸섬하기도 해서 네네. 나름대로 인기가 있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최근에 프리 아나운서인 유명 기자와 결혼도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차기 총리 후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고이즈미 신지로의 경우에 이전 선거에서 네. 아베 수상에 반대하는 쪽에 서가지고 네. 선거를 일체 도와주지 않았는데 네. 근데도 아베 수상 쪽이 선거에 이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베 수상에게 결혼에 대해서 보고도 하면서 네.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오히려 자민당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아베 수상의 경우는 고이즈미 신지로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를 고용을 해서 이 인기로 연내 가능하면은 선거까지 가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후쿠시마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쉬운 해결 과제가 아니고 아마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이 고이즈미 신지로 씨를 차기 총리로 키우려는 그렇게가 의도는 있지 않을 거예요. 네. 대신 이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아베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서로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네, 서로 이용하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내년 도쿄 올림픽을 활용해서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지역의 생산물 판로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책에는 뭐 변화가 없습니까? 어제 오늘 지금 현재 일본에서 중요한 재판이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것은 도쿄 전력의 3명의 운영진들에게 네. 이 후쿠시마 방사능 사태, 즉 원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쓰나미가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다라고 네. 책임을 묻는 재판이 있었는데 네. 어제 이들 3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책임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네. 이것은 재판부가 도쿄 전력에게 면죄부를 준 거고 현재 아베 정권에게 즉 촌탁이라고 하죠. 네네. 아베 정권을 위한 재판을 내렸다라고 보는 것은 네네. 도쿄 올림픽을 부흥 올림픽으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저희들 좀 더 국제적으로 네. 일본의 이 올림픽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